안녕하세요, 부콥입니다. 2030년에도 미국의 독주는 계속될까요? 이 자료를 함께 보시죠. 향후 몇 년 안에 신흥국의 시가총액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신흥국이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35%, 50년엔 47%, 75년엔 55%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현재는 42%입니다. 압도적이네요. 그런데 2030년엔 35%, 50년엔 27%, 75년엔 2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들 주장의 주요 골자는 신흥국의 주식시장 점유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지난 15년간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GDP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소득의 수렴은 유지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돈은 둘 다 못 벌어가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비슷하게 풀이하면 세계 소득 분포가 성장하고 있는 중간 그룹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국가별 시가총액이 1인당 GDP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 주식 자산 또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선진국은 자기 나라에 상장하는 기업 비중이 높고 신흥국에 비해서는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됩니다. 그런데 신흥국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신흥국 기업의 시총은 이미 고평가된 선진국 기업의 시총에 비해 증가율이 높을 거라는 거죠. 신흥국은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높은데 선진국은 프리미엄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선진국의 경제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이 도대체 누군데?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세계 경제 대국은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인도네시아가 최대 신흥국 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35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고요. 75년에는 중국, 인도, 미국이 세계 3대 경제국을 차지할 거라 봤습니다. 특히 인도는 작년 3% 미만의 시총 점유율을 보였는데 75년엔 12%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요. 중국은 2050년에 15%까지 상승하지만 75년에는 인구 구조 때문에 13% 까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 구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문제가 심화되는 시기를 50년부터 75년 사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무슨 인구 문제야? 중국의 결혼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이미 인도에 추월당했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젊은 인구의 감소는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에서는 생성형 AI를 보험으로 깔아놨습니다. 생성형 AI가 생산성과 연결된 1인당 GDP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술 기업이 주로 자리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여전히 경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네요.